너희들 또 싸우니? 에휴, 지겨워.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똑똑하게 자라길 바라는 응애맘입니다. 요즘 방학이라 아이들 밥 챙기랴, 간식 신경 쓰랴 정신 없으시지요? 이 와중에 아이들이 싸워서 큰 소리를 내시느라 더 힘드신가요? 얼마 전에 구독자분께서 아이들이 싸울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질문해 주시는 거 좋아요. 오늘은 아이들이 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고민해 보기로 해요. 예를 들어서 형제가 블럭놀이를 하다가 형이 만들고 있는 블럭을 동생이 갖고 싶으니까 형한테 주라고 떼를 쓰는 거예요. 형이 한참 재밌게 만들고 있는데 주겠어요? 안 주죠. 안 돼! 내가 먼저 만들고 있었어. 그러니까 동생이 발로 블럭을 막 차고 떼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형이 만들어 놓은 블럭이 망가져 버리자 야! 너! 주먹으로 동생을 팍 치게 된 거예요. 동생이 엉엉 울면서 엄마, 형이 여기를 이렇게 팍 때렸어요 하면서 엄마한테 일르러 옵니다. 블럭놀이 뿐이겠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싸우는데 어떻게, 어디까지 엄마가 혼내줘야 될까요? 뭐 때문에 이렇게 싸우게 됐는지 한 명씩 말하게 하세요. 형제나 자매가 싸울 때 거의 큰아이를 먼저 혼내게 되지요. 그러면 큰아이가 억울해합니다. 엄마의 판단으로 먼저 혼내지 마시고 큰애가 동생을 왜 때리게 됐는지 들어봐 주세요. 그러면 이해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 동생 얘기를 들어주세요. 이때 울지 않고 얘기하게 해주세요. 울지 않고 말해야 더 잘 들리니까 뚝! 뚝 하고 말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울음이 무기가 된다는 생각이 없어야 하거든요. 아이들이 속상한 감정을 말로 표현하게 해주면 점점 크면서 주먹이 아닌 대화로 합니다. 혹시 큰애한테 너가 형이니까 그냥 참아줘. 동생이 아직 어려서 그래.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엥? 형이니까 무조건 참아주라고요? 동생이 아무리 어려도 고칠 건 말해줘야죠. 그러니까 참는 방법은 별로예요. 아이들이 나쁜 기분, 화가 나는 이유를 서로 얘기하면서 조율해가는 과정이 싸움이고 다툼인 거죠. 엄마가 편하려고 참으라고 하시는데 참기만 하면 자기 감정을 적절히 말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해요. 그리고 참고 참아서 감정이 더 쌓이면 나중에 더 크게 화를 내게 되고 훨씬 큰 싸움으로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감정을 표현하게 해주세요. 큰아이의 마음 헤아려 보기. 큰아들이 7살, 둘째 딸이 5살 때 둘이 색종이를 가지고 놀다가 크게 싸운 적이 있었어요. 딸이 색종이를 가위로 오리고 있었는데 큰아들이 가위가 필요했나 봐요. 그래서 동생한테 가위를 빌려주라고 했는데 한참 가위로 오리느라 안 준 거예요. 화가 난 큰아들이 가위를 억지로 뺐다가 동생 손에 상처가 나게 했어요. 딸은 손에서 나는 피를 보면서 엉엉 울면서 저에게 달려왔어요. 얼른 지혈시키고 붕대로 감고 큰아들을 막 혼냈어요. 그랬더니 큰아들도 울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다툼도 매일매일 있었지만 그냥 둘을 똑같이 혼내고 벽 보고 반성하기 하고 지나갔었는데 이때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 큰아들이 저렇게 까칠할까? 생각해 봤는데 엄마의 관심과 사랑이 부족했나 보다 싶더라고요. 저도 둘째가 더 어리니까 큰아들보다는 둘째 딸한테 신경을 더 쓴 거예요. 우리 큰아들 마음이 어떤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어요. 그 후로 의도적으로 큰아들을 인정해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역시 오빠라서 다르네? 또 둘째 딸이 저에게 뭘 물어보면 쩡이가 똑똑한 오빠한테 물어봐봐. 쩡이는 오빠가 있어서 좋겠네?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리고 유머스러운 말을 종종 해줘서 자주 웃게 했어요.
누나 무서운 줄도 알아야지. 개구장이 남동생한테 스트레스를 받는 딸에게 이렇게 해보세요. 저희 셋째 작은 아들이 어렸을 때 정말 개구쟁이였고 누나에게 떼를 잘 쓰는 아이였어요. 제가 학원에 출근하면 유치원 다녀오는 동생과 함께 놀아주는데 동생이 청개구리처럼 누나 말을 안 들으니까 둘째 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어느 날 딸이 동생이 미워서 막 때려주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 있을 때 너가 동생을 울리면 엄마가 속상하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출근하고 집에 없을 때 동생이 속상하게 하면 큰 소리로 혼내주거라. 이렇게 말했더니 진짜? 그래도 돼요? 딸이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게 해. 누나 무서운 줄도 알아야지. 하고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정말 큰 소리로 동생을 혼냈나 봐요. 동생이 큰 소리로 막 울더래요. 동생이 크게 우니까 둘째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울어도 소용없어. 엄마가 너가 내 말 안 들으면 혼내주라고 했거든. 이렇게 말했대요. 그날의 효과였을까요? 중학교 3학년 셋째 아들이 키도 등치도 누나보다 훨씬 큰데 누나 말에 꼼짝 못하고 누나 말을 잘 들어요. 이렇게 해보세요. 첫 번째, 싸우게 된 이유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엄마의 짐작으로 먼저 혼내지 마세요. 울부짖으며 말하면 울면서 말하면 잘 안 들려. 그러니까 뚝 하고 천천히 말해봐. 이렇게 말해주세요. 두 번째, 역할 바꾸기. 아이들의 속상한 감정을 다 들어주시고 아이들끼리 역할을 바꿔보게 해주세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효과적일 거예요. 동생 역할을 한 큰아이가 어떻게 느낄까요? 블럭을 갖고 싶은데 못 만지게 하면 블럭을 뺏고 싶어지고 블럭을 언제 줄지 모르니까 짜증이 나는 동생 기분을 느끼는 거죠. 동생은 발로 차서 만들어 놓은 블럭이 망가졌을 때 얼마나 속상한지 알게 되고요. 이렇게 역할 바꾸기를 자주 하다 보면 상대방 마음을 이해할 줄 아는 아이로 자랄 거예요. 나였으면 어땠을까 생각해보고 공감해주는 능력이 길러질 거예요. 세 번째, 훈육하기. 역할 바꾸기로 서로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했으면 엄마가 엄한 표정으로 이 말을 던지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야? 큰아이한테는 동생이 블럭을 갖고 싶어 할 때 형이 먼저 만들고 줄 테니까 조금 기다려. 그동안 이거 갖고 놀고 있어. 이렇게 말하게 하세요. 동생한테는 알았어 형. 조금 있다가 꼭 줘. 이런 식으로 서로 대화가 되도록 연습시켜 주세요. 넷째, 곧바로 싸우게 된 상황을 재현해서 바로 연습한 말을 하도록 해주세요. 바로 고쳐지지는 않겠지만 점점 대화로 해결될 거예요. 다섯 번째, 자잘한 작은 다툼은 자기들끼리 해결하도록 기다려주세요. 동생이 울면서 엄마한테 일르러 오면 형이 왜 그랬을까? 울지 말고 형한테 가서 다시 말해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막내 셋째 아들을 낳고 그렇게 싸우던 큰아들과 둘째 딸이 싸우지 않고 사이가 더 좋아졌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엄마가 셋째 동생을 낳고 동생만 쳐다보고 있으니 둘째 딸이 오빠만 따라다니면서 오빠 말을 잘 들은 거예요. 한마디로 둘째 딸이 큰아들 껌딱지가 된 거예요. 큰아들도 동생이 오빠 오빠 하면서 자기를 잘 따라다니고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동생이 좋아졌지요. 제가 개입을 안 하니까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을 터득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싸운다면 형제 간 주먹이 오가거나 아주 큰 소리로 싸울 때만 조정해 주시고 작은 다툼은 엄마가 개입하지 마시고 자기들끼리 풀고 해결하도록 지켜봐 주세요. 그러면서 서로 맞추는 방법을 알아갑니다. 여섯 번째, 믿어주는 말 해주기. 싸움이 정리되고 차분해졌을 때 넌 그럴 애가 아닌데 왜 그랬어?
화가 많이 났었어? 이렇게 아이를 믿는다는 말을 해주시면 아이는 바로 감동을 받고 따뜻한 마음이 쭉쭉 생길 거예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아, 지금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응애맘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